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 한랄 식품단지 조성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전병훈 목사에 대한 판결을 한 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바른 변화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한랄 식품단지 조성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24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별도 한랄식품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한국교회연합을 방문해 단지 조성 계획 취소는 불가하다는 단호한 뜻을 밝혔지만 불과 5일 사이 입장을 뒤바꾼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반대 의견이 정부 판단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한랄단지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불과 3개 업체만이 입주 의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한랄식품단지를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향후 별도 한랄식품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수준 공감대 형성 이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병훈 목사의 여신도 성추행 논란에 대한 재판이 25일 평양노회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재판 결과에 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재판은 전병훈 목사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평양노회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의 검토를 이유로 판결을 한 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성도들의 호의를 받으며 황급히 재판장에 입장했습니다. 또한 50여 명의 홍대 세교회 성도들은 심리가 진행되는 내내 재판장 앞을 지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일교회 성도들과 교회개혁 실천연대 회원들의 진입을 막아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평양노회장 김진아 목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판결을 위해 이번 주중에 모인다며 다음 주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기는 너무 졸속이고 그런 것 같아서 한 주간을 더 고민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간 중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만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덕흠 목사는 범죄한 목회자를 무조건 감싸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면서 재판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평가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감싸려고 하고 또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며 진정한 부흥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매년 2차례 한국교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목회자 및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져온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10주년을 맞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예배, 설교, 교육, 선교, 봉사 등 교회를 지탱하는 5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날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분석한 서울장신대 김세광 교수는 최근 다변화된 예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예배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과 오해들이 벌어지는 현 상황 가운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을 진단한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 목사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반성적 비평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극복 과제로 신학 없는 설교, 현실에 무관심한 설교, 추상적인 설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교인들이 은혜 받는 설교, 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신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유 목사는 설교자가 버려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설교를 잘해야겠다는 집념이라며 설교를 잘한다는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틀째인 26일에는 주님의 교회 박원호 목사, 서울신대 최영근 교수,
예장통합사회봉사부 이승열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한국교회의 교육, 선교, 봉사 분야에 대한 대안을 나눴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파헤치고 심각한 폐해를 알리는 책 동성애 이즈가 출간됐습니다. 동성애 이즈 저자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는 이 책은 동성애자 비방이 아니며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 이즈는 정부 공식 보고서와 의학 자료, 동성애자들의 공식 입장, 해외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주력했습니다. 저자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남성 동성애자들의 학문 선교에 의해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적 쾌감에 중독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면서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을 분명히 명시하지만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 현황만 공개할 뿐 연관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동성애자를 위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전했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연구와 문제 제기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월세와 관리비 내기도 빠듯한 쪽방 주민들이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3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은 135만 원은 화재가 난 중국 동포교회 등 도움이 시급한 곳에 전달됐습니다.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쪽방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한파로 얼어붙은 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 기독당이 오는 4월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손영구 목사를 신임 총재로 추대하고 당명도 기독자유당으로 바꿨습니다.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정광훈 목사는 안정적인 원내 진출을 위해 100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주최하는 다음 세대 부흥 엑스포가 25일부터 27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진행 중입니다. 유동선 총회장의 중점 사업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다음 세대 목회 정책과 방향, 사역 방법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27일 열립니다. 문광부는 1,560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공연장과 박물관, 영화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 행사를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